이제 여기 필수 예제 연립부등식의 이거 연립부등식의 필수 예제 파트야. 항상 얘기하지만 자 필수 예제 파트부터는 너네가 먼저 풀고 봐야 돼. 너네가 먼저 필수 예제를 풀고 세트를 정해줄게. 필수 예제가 쭉 한번 풀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특히나 이 파트는 필수 예제가 많거든. 3, 4, 5, 6, 7, 8 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 4, 5, 6, 7, 8 6개잖아. 우선 너네가 이 6개 먼저 풀어. 6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봐. 항상 2개씩 끊어서 봐도 되고 3개씩 끊어서 봐도 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풀고 보고 이렇게 돼야 돼. 뭐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해도 돼. 한 개 풀고 한 개 보고 한 개 풀고 한 개 봐도 되고 2개 풀고 2개 한꺼번에 보고. 그럼 너네 알아서 해. 근데 중요한 건 먼저 풀고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됐나? 3번이야.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연립 부등식 풀래. 1번. 자, 2x-5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x 플러스 3보다 크네.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풀 때는 제 1번 풀고 2번 풀고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풀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번.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식 풀고 두 번째 식 풀고 얘 둘의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자라는 게 주된 파트야. 그럼 1번식을 풀면 그냥 1차 부등식 풀었던 거랑 똑같아. 자, 1번식을 풀면은 위에는 1번식이야. 그리고 2번식이야. 1번식을 풀면 2x가 8보다 작고 따라서 x가 옆으로 줄까? x가 4보다 크네. 이게 1번 답이야. 자, 요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x가 크고 6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x가 1보다 작네. 근데 중요한 건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얘네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수직선 그려서 생각해. 머리로 풀지 마.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 그리고 여기다가 1 찍고 4 찍고 x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건 왼쪽이고 4보다 큰 건 여기잖아.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어. 따라서 여기는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됐나? 자, 두 번째 거. 딱히 어렵진 않지. 그래서 너네 옛날에 했던 거라서. 두 번째 거. 4x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3이 2x보다 작고 5x 마이너스 11이 2x 플러스 1보다 작네. 그럼 괄호가 부등식 풀 때 괄호가 먼저 있으면 괄호 먼저 전개를 해준 다음에 풀어줘야 돼.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자, 1번. 자, 1번식을 풀면은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2x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밑에 있는 거 풀어주면 5x 마이너스 11이 등호의 밑에 등호네.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보다 작고 나왔네. 요거 연립이네. 자, 그 다음에 x끼리 정리를 해줘. 여기 정리하면 x지.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고 3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 자, 밑에 거 정리하면 3x 그 다음에 얘 이항하면은 13. 3분의 13 뭐 그래? 그렇네. 자, 이걸 연립으로 푸는 거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라고 하는 게 부등호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 음수를 나눴어. 음수를 곱했어.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 바뀌고 3이 되고. 자, 양변에 3을 나누면 x가 뭐 3분의 13보다 작고. 자, 양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생각을 해야 될게. 따라서 요 상황을 그린 거야. 자, 3 찍고 3분의 13은 3, 4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3분의 13이 있을 거야. 그러면 3분의 x가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은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잖아. 따라서 우리는 해라고 하는 게 3보다 크고 뭐 3분의 1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1번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렵지. 할만해. 1번은 할만하잖아. 그 다음에 4번이야. 연립부등식 A는 B는 C꼴, A는 B는 C꼴에서 요 부등호 방향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야 돼. 아무 데나 끊으면은 그 나머지 크기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어. 자, 1번 3x 10 5x 플러스 2 8 플러스 3x라고 하는 게 요거를 풀래. 자, 첫 번째 거는 풀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끊어서, 그래서 1번 끊고 2번 끊고. 그럼 1번식은 실제로 3x 10이 5x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리고 뭐 5x 플러스 2가 8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번식하고 2번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이항하면 2x가 뭐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연립으로 푸는 거지. 자, 1번의 양변 1번식이야 2번식이야. 양변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2를 나누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얘는 뭐 3보다 크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 찍고 마이너스 6보다 크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가 칠해지지. 여기 등호 들어갈 때 여기 칠해줘야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지. 따라서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해가 이렇게 나오지. 뭐 어려운 건 없지. 그 다음 2번. 이거는 마이너스 x가 5x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x 하고 여기 뭐 x 플러스 2네. 자, 그러면 물론 이런 거는 뭐 한꺼번에 풀 거지만 봐봐. 가운데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그 각각을 전개하기보다는 미리 얘를 먼저 처리를 해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괄호는 항상 먼저 처리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얘는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따라서 실제로 얘를 전개해보면 3x 마이너스 2가 되네. 따라서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으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x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작네. 그래서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야. 따라서 얘는 1번을 풀면은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를 이항하면 2x가 4보다 작다. 따라서 요거를 풀면 양쪽에 첫 번째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x라고 하는 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임수행 2를 나누면 x가 2보다 작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뭐 여기 2분의 1이랑 2랑 찍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찍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2보다 작으면 찍어서 왼쪽으로 가고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 따라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해가 이렇게 돼. 됐나? 여기까지가 4번. 금방금방 풀지?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에 특수한 해는 아까 것처럼 해가 한 개 걸리거나 해 자체가 딱 경계값에 걸리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한번 볼 거야. 지금 이제 고3 거.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봐야 될게요. 연립부등식 풀래. 2x-4가 x보다 작고 3x-2가 2x 플러스 2보다 커나 같아. 자, 이 경우는 직접 한번 풀어봐야지. 풀어보는 거에 한해서 푸는 거야. 일단 우리가 푸는 거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x가 4보다 작고 첫 번째 거 이걸 이항하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네. 자, 아까 봤지만 우리가 같은 값을 기준으로 나뉘는 경우는 어차피 4보다 작고 4보다 큰 경우는 어차피 그러니까 x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 4보다 작고 애초에 4보다 큰 경우는 겹칠 일이 없어. 그럼 겹치는 거는 계속 뭐 경계값이야. 중요한 거. 아까 봤지만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여기 4를 기준으로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 자,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동시에 딴 색깔 해줄까? 동시에 4보다 큰 거 같은 경우는 4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4를 만족하면서 이게 빗금이 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1번 파트와 2번 파트에 대해서 1번 파트가 여기고 2번 파트가 여기면 이쪽 파트는 어차피 안 겹쳐. 중요한 건 겹치는 건 중요한 건 뭐 경계값이 겹칠 수가 있어. 같은 값에 대해서 얘네가 같으면. 그럼 걔네가 같을 때는 겹치는 즉 경계값이 겹치는지만 보면 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럼 4하고 4하고 지금 겹치는데 중요한 건 여기도 등호가 되면 여기도 둘 다 등호가 들어가지. 따라서 지금 보면은 4라고 하는 게 빗금이 두 번 쳐 있어. 따라서 여기서의 해라고 하는 거는 x는 4야. 4일 때만 성립한다고. 따라서 x가 4일 때만 위에 있는 부등식이랑 밑에 있는 부등식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싹 다 풀었던 부등식의 해는 원래 있는 부등식의 해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거든. 됐어? 여기 1번이지. 자, 2번. 그래서 특수한 해의 경우는 주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를 잘 줘. 아예 안 겹치는 거나. 자, 두 번째야. 3-에 2에 x-1 그 다음에 x-13 2x 플러스 5가 4x-11보다 작대. 자, 요거는 직접 그냥 풀면 돼. 뭐 없어. 자, 첫 번째 거 바로 풀어주는 거야. 3-2x 플러스 2가 x-13 두 번째 거 2x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4x-13
플러스 11. 그럼 각각을 풀 때 정리를 해줘야 돼. 얘 첫 번째 거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얘 하면 5지? 5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18. 18이 이거 이항 자체는 부등호항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고 얘는 뭐 이항하면 마이너스 16.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면 이렇게 되고 양쪽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은 x라고 하는 게 6이 되면서 중요한 건 부등호항 자체가 어떻게 돼?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마이너스 1을 나누면 x가 뭐 8이 되고 부등호항 자체가 어떻게 돼? 바뀌어. 자 얘를 해로 표현을 해보면 x가 6에 대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지. 6보다 작으면은 해가 이렇게 되고 8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 비끔 치면 이렇게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없지. 동시에 비끔 칠해진 부분, 동시에 비끔 칠해진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비끔 여기. 따라서 동시에 비끔 칠해진 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돼.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아까처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랑 이렇게가 나와.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아예 애초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경계값이 겹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경계값이 겹치는 경우는 얘랑 한쪽에는 빠져 있고 한쪽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 경우도 해가 없지만 한쪽에도 들어가 있고 한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이 존재하잖아. 따라서 이 경우는 해가 한 개로 이렇게 존재했었어. 그래서 경계값이 겹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계값만 동시에 들어가는지만 생각하면 돼.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만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아예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 라라라 풀지? 특히나 이 파트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을 파트라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할만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6번 후다닥 풀지? 6, 7, 8까지야. 8, 6, 7, 8까지지. 자 6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얘 값을 물어본대. 자 2x 플러스 5하고 얘가 3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a가 18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얘의 해라고 하는 게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15보다 작을 때 이때 a하고 b의 값을 물어보는데 a 플러스 b의 값은 이런 거 물어봐. x에 관한 부등식이야. 이 연립부등식도 역시 x에 관한 부등식이지. 따라서 그냥 x에 관한 풀던 그대로 풀고 이제 해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자,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 5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부등 방향은 그대로 원래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x고 마이너스 a고. 일단 괄호 요거부터 풀어야 되네. 괄호부터 풀어야 되네. 얘 괄호부터 풀어주면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얘 이제 식을 정리해주면 원래 있던 식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3. 자, 얘 이항해주면 뭐 4x고 얘 이항해주면 플러스 12 플러스 a. 그 다음에 부등 방향은 그대로. 얘를 푸는 거지. 양쪽이 마이너스로 곱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4x가 뭐 12보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첫 번째 거 1번 식은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했고 두 번째 식은 양쪽에 4를 나눠야겠지. 4를 나누면 x가 양수 4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항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 봐야 될 거는 4를 나누면 뭐 3 플러스 4분의 a라고 하는 게 부등호항이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생각해봐.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3을 찍으면 돼. 자, 여기 3을 찍을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3 플러스 4분의 a야. 자, 이제 얘를 해석을 해야 돼. 3 플러스 4분의 a가 될 수 있는 게 3 플러스 4분의 a가 봐봐. 3 플러스 4분의 a라고 하는 게 a가 뭐 양수라는 얘기는 없지. 실수의 비에 대해서 3 플러스 4분의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3 플러스 4분의 a.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봐봐. 3 플러스 4분의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a가 음수가 되었어. 얘가 뭐 3보다 작으면 왼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리고 3 플러스 4분의 a가 3이 되면 똑같이 3이 되면 이렇게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동시에 맞으면 지금 경계값이 같지. 그래서 이 경우 자체도 해가 존재하지 않아. 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3 플러스 4분의 a라고 하는 게 3보다 큰 경우면은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 공통인 부분이 존재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해가 존재하겠네. 따라서 그 해가 얘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너네 스스로 케이스를 나눠보고 그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걔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중에 3번 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쭉 풀면 된다고. 그냥 이거 이따위로 그냥 이렇게 딱딱딱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1번, 2번, 3번 중에 1, 2번이 안 되니까 따라서 3번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케이스만 해가 존재해. 따라서 3 플러스 4a가 3보다 크고 따라서 우리가 3 플러스 4a가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4분의 a라고 하는 게 0보다 양쪽에 3. 자 봐봐. 3 플러스 4a가 3보다 크니까 뭐 양쪽에 3을 빼서 4분의 a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양수일 때 해가 존재한다고. 감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해가 a가 양수일 때 해가 존재하고 그 해가 뭐 우리가 여기 있는 실제로 풀어보면 x라고 하는 게 뭐 3보다 지금 뭐 여기 등호 들어갔지. 3보다 크거나 같고 뭐 3 플러스 4분의 a보다 작네. 요 형태랑 요 형태랑 이제 같으면 되잖아. 따라서 같으면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 뭐 b라고 하는 거랑 3이랑 같으면 될 거고 4분의 15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b라고 하는 거는 3이 되고 4분의 15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4분의 a가 되니까 양쪽에 3을 빼주면 4분의 4, 3, 12, 3이 돼. 는 4분의 a가 되어서 a는 3이 돼. 지금은 요 조건이 안 쓰였잖아. 나중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요 조건 찾아내서 요 조건을 활용하는 파트도 조금씩 나오거든. 그래서 숨겨진 요 조건까지도 찾아낸 다음에, 왜냐면 지금 요거 없이도 그냥 뭐 짜맞춰서 풀면 풀릴 거거든. 근데 각각의 케이스를 나눠서 요 조건이 이 a가 양수여야만 해가 존재하고 그 경우 해가 얘다라는 요 숨겨진 조건까지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만 뒤에서 요거 같이 활용이 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가능하?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두 문제 남았다. 문제 푸는 건 금방이지. 금방인데 너네가 풀어가야 돼. 중요한 건 나야 금방 풀지 너네가 금방 풀어야 돼. 중요한 건 자, 그 다음에 7번 연립부등식. 이거가 해를 갖게 하도록 하는 거.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최대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네. 그러면 생각할 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판단을 해. 자, 그 다음에 그럼 풀 거에 대해서 얘를 이항을 해서 풀면 마이너스 2x가 1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x가 2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로 푸는 거지. 양쪽에 마이너스 2로 곱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중요한 건 부동은 그냥 바뀌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x가 원래 있는 식이 x가 2a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자, 근데 중요한 건 정수 a가 정수야. 중요한 건. 자, 그럼 저 상황을 그래프로 그러니까 뭐 수직선상에 그려봐. x를 그려봐봐. 수직선상에. 그럼 2를 하나 찍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찍고 여기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케이스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풀이처럼 각각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사고 자체가 계속 쓰여. 중요한 건 봐봐. 2-a가 2a-4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케이스잖아. 그래서 2a-4가 올 수 있는 케이스를 각각에 대해서 세 분류로 나눠서 어느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아보라고. 자, 봐봐. 2a-4보다 x가 2a-4보다 작고 2a-4가 여기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 따라서 2a-4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2a-4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여기 2a-4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되니까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2a-4라고 하는 이 지점이 점점 다가와서 뭐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 했지. 2a-4라는 게 2보다 작으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범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 중요한 건 2a-4가 2보다 작으면 돼. 자, 근데 2a-4가 2가 돼도 되나? 라는 걸 얹어봐야 돼. 중요한 건 아까 요 부분 파트 나왔잖아. 요 파트 2a-4가 2가 돼도 되나? 2a-4가 2가 돼도 되나? 즉 이 말은 x가 2a-4가 2가 돼도 되나?
많은 x가 2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면서 x가 2보다 작은 경우가 이 경우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에 한해서 물어보는 거지. 지금 물어본 거 이 경우 언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언제가 되느냐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중에서 a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요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2a-4가 2보다 작은 왼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당연해. 근데 2a-4가 2가 되어도 여전히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않으면은 여기 있는 해가 2가 그러니까 2가 되어도 않으면은 여기가 얘 등호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자 봐봐. 얘가 2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2보다 작은 경우는 해가 존재해야 안 해. 중요한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요 말이 이 케이스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되잖아. x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2가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에 포함이 되잖아. 말이 계속 꼬이지. 얘랑 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서 2인 경우는 해가 존재하니까 얘가 등호가 들어가. 따라서 2a-4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케이스에서 그 중에 가장 큰 a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시 a에 관한 2차 부등식, a에 관한 부등식이지. 따라서 2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네. 작거나 같네. 따라서 가장 클 수 있는 a는 3이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자, 특히 이 문제는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케이스 큰 범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큰 범위 먼저 생각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등호 경계값이 들어가는 경계값을 항상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중요한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8번 마지막이야. 8번 항상 부등식 나오면은 이거 뭐 부등식 나오면은 뭐 농도 문제 나오잖아.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등식 활용 파트가 엄청 많았잖아. 농도하고 속도하고 막 연립으로 풀 거 엄청 많은데 다행스럽게 고등학교에서는 연립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가끔씩 이렇게 그냥 활용형 한 문제 정도. 자, 표시에서 8번이야. 8% 소금물. 자, 이 농도 나오면 소금물 이렇게 한번 적어봐봐. 농도에서는 농도 문제 나오면 농도 소금이라는 이 세 세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8% 소금물에서 300g 소금물 300g에 14% 소금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그러니까 x를 넣어서 9% 새롭게 만든 게 9%에서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이때 넣어야 되는 14% 소금물의 양을 그러니까 원래 8% 소금물 300g에 14% 소금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넣는 거지. 여기 있는 소금물이랑 여기 있는 소금물을 뭐 섞어서 밑에 있는 소금물을 만들었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소금물이랑 여기 있는 소금물이랑 섞였기 때문에 여기 9%에서 11% 사이에 있는 이 소금물 역시도 뭐 3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소금 1번의 소금의 양이랑 2번의 소금의 양 합쳐서 뭐 3번의 소금의 양이 되겠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요 기본적인 공식에 관해서 너네가 소금물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농도. 농도라는 거는 크게 소금물 전체분의 일부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자, 그리고 소금 양변을 소금물이랑 100으로 나눠주면 되지. 소금은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을 쓰면 돼. 자, 그럼 1번의 소금의 양을 구해보고 1번의 소금의 양은 뭐 1번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300. 자, 얘는 뭐 100분의 농도 14 곱하기 x. 그럼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 더해서 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1번은 조금 계산을 해보면 100이랑 300 곱하면은 요거 날라가니까 38에 24네. 계산하면 여기 계산하면 24. 그리고 얘는 정리 안 되니까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9%에서 11% 사이가 되니까 지금 새롭게 만든 소금물의 농도로 하는 게 9%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 넣으면 돼. 즉 소금물분의 300 플러스 x라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라는 건 여기랑 소금을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여기 소금은 뭐 24 플러스 100분의 14 곱하기 x가 여기의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금은 뭐 24
플러스 100분의 14 곱하기 x라는 소금 부분의 소금, 그리고 양쪽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농도야. 그 농도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 그래서 이제 양쪽을 정리해주면은 얘는 실제로 300 플러스 x를 양쪽에 곱해주면 어차피 x는 양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9에 뭐 300 플러스 x 그리고 뭐 24 플러스 100분의 14x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 그리고 얘가 뭐 작거나 같다. 양쪽에 300 플러스 x를 곱한 거야. 여기도 그럼 뭐 300 플러스 x를 곱하면 11 곱하기 300 플러스 x.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돼. 그래서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돼. 즉 따라서 실제로 한번 적어보면 식만 적어볼게. 계산까지는 안 하고 300 플러스 x가 뭐 24 100 분배할까? 24 2400 플러스 14x 그 다음에 2400 플러스 14x라고 하는 게 뭐 11에 300 플러스 x를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돼. 연립부등식으로.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계산까지는 안 할게. 계산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요걸로 해서 쭉 풀어보면은 나머지 나온 게 쭉 풀어보면 마지막으로 x라고 하는 게 쭉 풀어 요거 풀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x가 6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밑에 그 다른 풀이가 오히려 직관적이라서 풀었거든. 이게 오히려 직관적이거든. 위에는 조금 헷갈리게 풀어놨거든. 모범 풀이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수 예제 쭉 풀어봤어. 여기까지 해봐.